예, 많이 궁금해하실 중국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뚜껑을 열고 실제로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나 분위기들 그리고 전망들까지도 함께하면서 주요 관전 포인트들도 짚어보고 시장 영향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그 양회 얘기하기 전에 그거부터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사실상 기준금리를 동결한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동결시켰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메시지를 시장에 주는 겁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V자형 경기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도 좋아지고 있고요. 143개 공업단지들의 야간 조업률을 보여주는 야광지수, 여기에 도심의 혼잡도를 보이는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기준금리를 낮추었을 경우에는 시장에 잘못된 판단을 주면서 버블을 부추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경고를 준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위엔화가 현재 1달러에 7.1유엔까지,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1달러에 7유엔을 깨지 말라고 했는데 네. 추가적인 그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환율과 관련된 경쟁을 붙을 수 있고 미중 무역 전쟁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과는 결정적인 충돌을 피해가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미국과의 협상 재개 의사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무게감 있게 그럼 그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네, 현재 미중 간에는 말로는 지금 치고받고 있고요. 예. 진짜 상대의 약점을 잡아서 코피를 터트리는 이런 작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물 밑에서는 서로가 어느 정도 그 조율을 통해서 마쿠를 대비한 여러 가지 협상안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충돌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말싸움 끝에 몸싸움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것이 이제 양해가 이제 열리고 나서 주요 포인트들을 계속 짚는데, 여기서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미국에 대한 스탠스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이것도 참 관전 포인트로 추가할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미국이 중국 대륙을 하는 문제 그리고 디커플링 문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인되는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예. 이번과 관련해서는 딱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한 가지 뜨거운 이슈에만 집중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첫 번째로는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업자가 7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실질 실업률은 20에서 30%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성장률이 1% 하락할 때마다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상실되는데 중국이 이제 일자리보다는 살아남는 정책이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끔 적응한 자가 살아남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살아남는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성장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위기에 닥치면은 아무래도 강경한 그 정책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커브길에서 속도를 내서 상대방 추월하는 그러니까 만도초차 정책, 그리고 새 장의 새를 바꿔서 새로운 엔진을 가져다 끼워넣는 정책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 워낙 견제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엔진, 중국 표준 2035를 꺼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단순한 인프라 투자가 아니라 신형 인프라 투자라고 해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이런 그 인프라 투자를 집중하겠고 여기에 자원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미중 관계와 관련된 태도를 표명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공산당 100주년이 됩니다. 자신이 해왔던 업무와 관련해서 충분히 그 인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미중 관계가 79년 국교 수교 이후에 가장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장 뜨거운 감자는 아무래도 홍콩의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이번 전인대에서 아무래도 기초 초안들이 통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요. 매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92년도에 제정됐던 홍콩의 특별주의를 뺏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한 가지
가지는 이제 그 대만법에 이어서 위구르법, 티벳과 같이 중국의 영린을 건드리는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또한 더 나가면은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뺏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중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 철수 문제,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과 관련된 상장 폐지가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되고요. 이게 G7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리는 6월 10일부터 12일까지가 최고 정점에 달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관련해서는 뭐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하나의 그냥 카드로서 정도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게 현지 사정으로 보자면 엄청난 또 반향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양회와 관련돼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 관전 포인트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 생각으로도 뭐 2% 후반이나 3% 초반 성장률 목표치 제시할 바에야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도 듭니다만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안 할 것으로 그 전망하신 근거가 또 어떤 생각으로 말씀을 하신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뭐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6.8%를 기록했습니다. 뭐 IMF 같은 경우는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잘해야 1.2%포인트 정도가 될 것이다. 뭐 중국 언론들조차도 2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3분기와 4분기에 중국의 성장률이 10% 정도 끌어올린다면 충분히 3% 성장은 달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0% 성장이라는 것은 이전에 그 2008년도에 리먼 쇼크 이후에 내놨던 4조 위안의 정책으로 인해서 좀비 기업이 지금 죽지도 않고 있는 상태죠. 예. 이 때문에 부실 채권 문제라든지 미중 문제 그리고 각종 디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런 성장률 그 재고 정책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성장률을 높이는 바오류 정책보다는 인제 류바오라고 해서 사회 안정책을 쓸 가능성이 큰데요. 뭐 현재 실업률이 천문학적으로 지금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가 마치 화라산 위에 앉아있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사회 안정을 위한 취업 보장 정책과 관련된 SOC 사업을 좀 더 투자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민생 보장 정책, 그리고 기업 보장뿐만 아니라 무역 의존도가 40% 정도 되기 때문에 에너지나 식량 그 안보 확보, 그리고 제조 기능이 지금 빠르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제조 허브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정책들, 그리고 공급망 정책뿐만 아니라 행정망 보장과 관련된 부정부패 운동들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실제 올해 3% 성장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때문에 목표치를 제시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것도 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로서 한번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더 관심 갖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부양책들이 나오고 어떤 성장 전략을 제시할 것인가인데 지금으로서는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중국 경제를 보면은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하이테크 산업을 독려하고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4월달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3.9%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소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실업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민생 안정과 관련해서는 800조 원의 자금을 집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처럼 돈을 다 푸는 정책은 아니고요. 세금 감면이 무려 1조 6천억 위엔 정도가 되는데요. 신차 구입 시 등록세 면제뿐만 아니라 신에너지 자동차를 구입 시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2년간 쓰게 되고요. 그리고 난징, 항저우를 비롯해서 20여 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코로나 쇼크로 인한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소비 상품권을 주는 정책, 그리고 중국이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레저 산업이라든지 관광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주 5.5일 근무제, 주 4.5일 근무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수출 주도의 성장보다는 내수 주도, 소비 주도의 성장으로 완전히 180도 전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내수 주도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또 미국과의 갈등 부분 제가 질문을 할 때 한번 녹여내보도록 하겠고,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그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일 지금 비중이 많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는 것 중 하나가 고속철도 쪽하고 5G인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존에 그 60조 원 이상 투자되어 있던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60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 단순한 인프라 사업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라든지 산업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 산업들 그리고 4차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5G 통신과 관련된 고속도로를 내고 그리고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형 인프라를 통해서 앞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융합시키는 이런 제품들을 쏟아낼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신형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들이 들어가는데요. 아무래도 병원을 짓는다든지 교육시설을 확충한다든지 R&D 투자를 한다든지 다양한 산업들과 관련된 부분에 투자들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그 미국과의 갈등도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관전 포인트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뭐 중국 정부도 내수 주도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과의 관계도 급격하게 또 나빠지고 있고 미국 측에서는 뭐 중국 빼고 이제 무역 활동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니까 좀 이런 상황들 돌아가는 상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서로 그 약점을 골라서 서로가 이제 선방을 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가장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은 화웨이가 되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라든지 퀄컴, 시스코 시스템즈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압박을 넣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서 화웨이에 대한 그 제재를 1년 연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제3국도 미국 상무부 허가 없이 중국의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지금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화웨이는 자신들의 미래입니다. 또 기술 패권의 꿈인 중국 표준 2035하고도 관련이 되고 있는데요. 미래 산업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5G와 관련된 첨단 산업에는 반도체가 들어가고 또 이게 없으면 자율주행 자동차, 가상현실, 모빌리티, 데이터 센터, 텔레워크 같은 부분에서 중국이 앞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무역 차원을 넘어서 신냉전이라는 그 블랙홀로 양국이 서로 가지고 빨리 빨려들고 있는데요. 이런 그 갈등 속에서는 사소한 충돌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정도는 그야말로 증시를 봤을 경우에는 지뢰밭이 곳곳에 널려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그것 좀 다시 정리를 해주세요. 왜 이렇게 미국이 집요하리 많지 화웨이 제재를 계속 가하고 이 카드를 들고 가는가? 그 이면 그리고 속 뜻은 무엇인가? 이것도 해석을 좀 해주시죠. 네, 과거 19세기 후반 같은 경우에는 대영 제국이 세계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요. 대영 제국이 그 패권을 잡을 수 있는 길은 아무래도 해저 케이블망을 깔면서 전신망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구장대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나 항공, 석유화, 철강 등 많은 부분에서 인프라를 통해서 그 세계 공급을 싸게 해줄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위성과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표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21세기 세계 기술 패권 전쟁은 아무래도 중국이 앞서 나가기 위해서 하웨이를 중심으로 해서 육지에서는 통신 기지국을 건설하는 문제, 바다에서는 해저 케이블을 건설하고 있고요. 또 우주에서는 북두라는 GPS를 미국보다 더 좋게 만들어서 자체 통신 위성을 우주에다 촘촘하게 깔아놓으면서 패권에 도전하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사활을 걸고서 이것을 막고 있고요. 기술 굴기를 꺾기 위해서 대규모로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대규모 자본과 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인 자금, 지원, 그리고 기업들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을 미국이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보다 국가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무래도 혁신의 속도감도 빨라지고요. 또 규모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화웨이와 관련된 입구서부터 출구까지 모두
차단하겠다는 게 미국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가해지고 우리나라로 하여금 미국 편에 서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이게 뭐 비단 화웨이 제재뿐만이 아니라 우리 반도체 시장과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련된 내용 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중국 얘기 많이 했으니까 미국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도 경제적인 기대감은 계속 나오는데 그건 이제 기대감이고 실제로는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발표되는 지표들을 상당히 중시해야 되는데요. 이 지표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이 지금 경제 재개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당장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33달러까지 올라갔고요. 또 빅스 공포지수 같은 경우에는 3선 이하로 안정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광의 카나리아라고 부르는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실물 지표와 밀접하게 돼 있는 부분이 구글과 애플의 그 핸드폰에서 나타나는 그 모빌리티 리포트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동차를 타고서 얼마만큼 활발하게 이동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를 보면은 이번 쇼크가 일어나기 이전 수준을 전부 회복을 하면서 100 이상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동차 이동이 활발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외출 인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분노형 소비가 소매점, 외식, 엔터테인먼트, 레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그 고용자들이 지금 최근에 늘어나면서 많은 변화가 좀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다만 좀 후행 지표들도 그 지표들 안에서 온도차가 있다라는 것이 그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숫자 자체가 어마어마한 게 매주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약간 무뎌지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실업이 계속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 쇼크와 리먼 쇼크를 흔히 비교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 차이점은 앞날에 대한 전망입니다. 각국이 현재 리먼 때보다도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뿐만 아니라 재정 정책을 집행했기 때문에 코로나는 리먼에 비해서 경제 리바운드가 클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후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실업 보험 신청 건수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세고 또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지만 최근 들어와서 기존 실업 보험 신청 건수 같은 경우는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미국에서 텍사스라든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같이 경제 규모가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현재 일자리들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3,6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이 일자리들이 이제 서서히 문을 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 해고 노동자들이 이제 다시 직장으로 복귀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분노형 소비라든지 사회 정상화와 관련된 수혜주 또 물가가 또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실업률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고 그러면 앞으로의 얘기도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뭔가 지금 판을 뒤집을 만한 뭔가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힌트 얻으십니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일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상실했던 게 레저 쪽입니다. 음식점, 바, 호텔, 영화관, 스포츠, 각종 이벤트 행사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레저 산업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비교하면 48%가 일자리가 상실했습니다. 이제 이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요. 소매업은 의류나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는 14% 감소했고요. 교육, 의료도 11% 감소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경기 회복이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아무래도 경제나 사회 구조가 이전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적접 산업이라든지 5G라든지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앞으로 새로운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새로운 그 산업들을 구축하는 모습이 찾아오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중국 양해와 관련된 포인트들 짚어봤고요. 미국 경제 상황들 그리고 전망들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들과 또 전략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